가만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화 예매창을 열게 되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프리랜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10년 정도 됐어요. 와, 오래됐네요. 네. 이제 프리랜서가 되면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뭔가 네.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널널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하죠. 아무 일이나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뭐 기자님도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도 출연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취자나 청중에 따라서 그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심야 시간에 하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촉촉하고 감성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낮 시간에는 좀 활기차게 하고 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는 제가 조금 좀 냉소적이고 비관주의적인 때가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희망차게 하려고 아, 그래요?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기자님 좀 냉소적인가요? 다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네. 좋은 얘기만 해주고 계시는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좀 냉소적이지만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성향이 다른 청중을 만났을 때가 강연이 좀 더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제가 평소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는 분들일수록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있고 정말 순수한 질문들이 던져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기는 것 같아요. 그 오. 상황을. 즐긴다. 네. 대단하신 분인데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노력형. 노력형 긍정주의자. 영화를 볼 때와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은 인도 영화를 준비했어요. 인도 영화요? 네. 춤춥니까? 춤은 추지 않습니다. 춤 안 추는 인도 영화도 있나요? 춤 안 추는 인도 영화 많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래요? 네. 이것도 저의 편견이군요. 좋습니다. 네, 제목은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고요. 인도의 가장 큰 도시죠. 뭄바이에서 일하는 3명의 여성의 이야기예요. 뭄바이의 병원에서 일하는 이 여성들은 모두 뭄바이 토박이가 아니고 이주해온 이주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와, 이거는 전 세계 대도시에서 일하는 사람 다 공감하겠는데요? 그쵸. 약간 그런 삶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 네, 짐작입니다. 이 3명의 여성이 프라바, 아누, 파르바티인데요. 프라바와 아누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파르바티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3명의 여성이 친하게 지내고 있고 또 프라바와 아누는 함께 이제 살고 있어요. 룸메이트로서. 프라바가 있고 아누가 아누, 있고 파르바티. 파르바티 3명이요. 네. 프라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독일로 일을 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연락이 끊긴 지 한참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있고 두 번째 아누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 있는데 이 연인이 무슬림 남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에서는 금하고 있는 그런 네. 연애인 거죠. 종교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고민이고 또 이제 프라바와 아누보다 나이가 있는 중년의 여성인 파르바티의 경우에는 지금 집을 잃을 위기예요.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자신이 20년 넘게 산 집이 공식 서류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셋 모두 뭄바이라는 이 도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꿈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이 도시에서 각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지켜보게 됩니다. 야, 20년 동안 살았는데 적절한 서류가 없어서 쫓겨나야 되는 얘기. 이거 서울에서도 한 30년 전에는 그쵸. 굉장히 많이 있던 얘기인데. 네, 거기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공식 문서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네.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신이 이 집의 소유주라거나 실거주했다라고 증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직은 행정 절차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군요. 그것도 그렇고 여성의 인권이 워낙 좀 낮은 나라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성의 인권이 낮은 나라인데 지금 주인공 3명이 전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도 여성이잖아요. 네, 감독이 직접 각본도 쓰고 아 그래요? 네, 스스로 여성으로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2번째 장편 영화이지만 이전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굉장히 활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인 이제 무지의 밤이라는 인도 대학 내 비리와 부패 정치에 저항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작품으로 이제 칸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에게 수여하는 황금 눈상을 이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다큐멘터리계의 황금 종려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큐멘터리계 황금 종려상. 네, 이걸 받은 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저 일반 영화 감독이랑 다큐멘터리 감독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영화 감독은 그 스토리를 어쨌거나 자기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픽션으로 만들어내면서 기승전결을 더 극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면 다큐멘터리 감독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현실 안에서 파악을 하고 그걸로 네. 편집을 해야 되는 거라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둘 다 하시는군요. 둘 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영화에서도 다큐멘터리스러움이 좀 묻어나요. 아 그래요? 이 영화의 도입부를 보시면 내가 상영관에 잘못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다큐멘터리 같거든요. 이 뭄바이라는 도시를 한번 이제 훑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뭄바이에서 고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시민들의 인터뷰가 들어가요. 이 도시는 뭐 꿈의 도시라고 하지만 덧없음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자기가 어떻게 뭄바이로 왔는지,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나가는데 저는 다큐멘터리 출신 감독이니까 저렇게 다큐적으로 이제 도입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말한 내용들은 모두 취재로 인해서 체득한 사실이지만 감독이 이제 배우를 고용해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극영화로 찍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영화에서는 현실과 이제 픽션의 경계가 이제 흐려지는데 그게 좀 다큐멘터리도 하고 극영화도 하는 감독의 일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페이크 다큐라는 작품들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죠. 페이크 다큐는 누가 봐도 이제 페이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일종의 거짓말을 통해서 풍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뭄바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이 확 네. 와닿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빛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네. 많이 있겠지만 다 빛이 아니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이라는 것은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이 있다가 아니라 빛을 상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결국 어둠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도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드러나는 인도 사회의 모습이 딱 그래요. 이 3명의 그 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들이 처한 그 상황 플러스 뭄바이라는 이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처한 상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성으로서는 지하철로 출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성 전용 칸을 타고 출근을 해요. 그건 그만큼 여성의 안전이 좀 위협받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지하철에 여성 전용칸 따로 있습니까? 네, 인도는? 여성 전용 칸이 따로 있고요. 아, 뭄바이는. 그래요? 근데 또 기차 화장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남성 전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모순되어 있잖아요. 전철은 타지만 화장실은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여성 인권의 현실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프라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독일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 결혼한 게 부모가 너 이 사람과 결혼해라 해서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누 같은 경우에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부모는 그걸 모르니까 매일매일 핸드폰으로 남편 후보 사진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요. 그러니까 자식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네. 일종의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지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자식에게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아직 하지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이 영화를 보면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게 인도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통용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병원에서 일을 하면 힌디어를 써야 돼요.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힌디어를 쓰니까. 네. 근데 힌디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과 힌디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거리감,
그리고 힌디어를 배우지 못해서 결국 이곳을 떠나게 되는 사람의 경우도 있고요. 또 종교 같은 경우에도 그 아누가 이제 힌두교지만 이슬람교 남성과 이제 연애를 하면서 방해를 받게 되는데 네. 이 뭄바이가 또 힌두교 이슬람교의 갈등으로 테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 집안의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 또 인도 사회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네요. 네.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면 다큐멘터리가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번엔 극영화 스타일로 했을까요? 영화를 보시면 확실히 알게 되시는데 이 다큐로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굉장히 불도하게 다룰 수가 있죠. 비판적으로 사회 예, 비판하는 예. 시각으로. 근데 이 영화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현실을 보여주고 결국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란 것은 빛이란 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성이 얼마나 연약해요. 힘이 없고 자신이 지금 처한 거대한 구조 속의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지만 결국 이 셋이 힘을 합쳐서 뭐 서로 도와주고 안부를 묻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다음 어둠을 뚫고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없어진 집을 다시 되찾아 준다거나 종교 갈등을 해결해 준다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결국 이들의 연대가 어둠 속에서 빛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저 인도를 잘 모르니까 네. 보면은 이해가 좀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네. 네. 저도 사실 인도 영화라고 하면 발리우드, 네. 네, 막 화려한 군무와 노래와 막 로맨스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 상상하고 좀 편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저거 내 얘기인데. 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지금 관객들이 서울이 아니라 뭐 어느 대도시에든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영화와 마음이 통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뭄바이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는 것도 재밌겠죠. 풍경을. 뭄바이가 가봤으니까. 네. 정말 엄청난 도시더라고요. 일단 너무너무 도시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뭄바이가 인도 내에서도 고층 빌딩이 가장 많고 또 상위 10개 그 높이의 고층 빌딩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만큼 도시의 밀도가 높고 주거의 불안정이 높다라는 그런 곳인데 그 뭄바이를 담아내는 게 그 뭄바이의 풍경을 담아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 도시를 증언해줘요. 그러니까 23년 전에 왔는데 여전히 내 집 같지가 않다. 언젠가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집 같지가 않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은 뭄바이는 시간을 훔치는 도시다. 라는 어이구. 한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내 몸을 누일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하려면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려면 내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뭄바이는 계속 밤으로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여인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방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아주 깜깜한 저녁이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간호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뭄바이는 계속 밤으로 어둠으로만 등장을 하는 거죠. 뭐 빛이라고 해봤자 가로등이나 뭐 지하철 불빛, 고층 빌딩에서 새어져 나오는 그런 빛들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이 도시의 어떤 핵심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 스틸컷들을 올리고 있는데 스틸컷만 봐도 네. 뭄바이 이렇게 생겼어?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여기서 음악을 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한 곡을 함께 감상하시죠. 작곡은 탑쉐이고요. Imagine Light.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Imagine Light, 탑쉐의 작곡이었습니다. 3482님, 인도 영화 주인공들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보고 싶네요. 나의 삶에도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4549님, 다큐멘터리 형식이 지루하진 않나요? 뭄바이가 궁금한데 좋을까봐 살짝 걱정입니다. 지우님, 세계 어디서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하군요. 뭄바이 여성들을 통해 한국의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 라고 하셨어요. 지루한가요? 지루하지 않은 것이
전반부는 조금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이 감독이 왜 극영화 형식을 취했을까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굉장히 마법적이고 마술적인 순간들이 후반부에 이르러서 펼쳐지면서 희망적인 마무리로 향해서 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게 다큐가 아니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구나를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독일 간 남편 돌아옵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돌아오는구나. 그게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 안 돌아오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빛은 뭔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빛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 내부에 있고 그 빛을 다시 이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서로의 온기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이 세 명의 여성이 어떻게든 서로 다시 싸울 용기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계와 서로의 존재라는 것이 빛이었던 거죠. 너무 슬프네요. 빛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게. 네. 이거 희망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작품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칸이 맞아요? 깐느가 맞아요? 아무튼 네. 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심사위원 대상 2등상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황금 종려상에 이어서 네. 인도 영화로서는 스와암 이후 30년 만에 칸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었고요. 특히 인도 여성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칸 경쟁 부분에 진출해서 수상까지 한 지금 현재 세계 그 영화 산업 씬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가을 흔적님, 생방인가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이에요. 기자님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좋으셨어요? 기자님 서울이신가요, 고향이? 저는 부산이 고향이고요. 그럼 막 공감대가 막 피어오르나요? 너무너무 제 얘기로 진짜, 느껴졌고 진짜? 제가 서울에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네. 여전히 조금 이방인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느꼈던 그 고독감이나 소외감 같은 것들은 왜냐면 대학을 오면서 왔기 때문에 그때 또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정말 차갑구나. 나는 압구정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매번 말할 때마다 언어에 있어서도 여기서는 힌디어와 다른 언어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사투리를 쓰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늘 말할 때 긴장하는 상태를 유지했었거든요. 왜 들키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별게 아닌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이제 밤이 돼서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뭐 강변북로를 건넌다던가 이럴 때 불빛들을 보면 왜 저기에 내 집은 없는 걸까? 나는 언제 여기서 내 방 한 칸을 가지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굉장히 외로웠었거든요. 그건 서울 사람들도 그 생각해요. 여기에 왜 내 집은 없는 거야? 물론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없는 거야? 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여전히 이 도시라는 곳에 꿈을 꾸러왔지만 결국엔 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 꿈을 조금씩 포기해 나가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 명의 여성이 좀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 그래서 깐느에서도 수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영화에서 뽑아낸 키워드로 두 번째 영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뭔가요? 두 번째 영화는 천민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아주시는 영화인데요. 역시 이 홍콩이라는 이 차가운 대도시에 당도한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청년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두 사람에게 빛은 또 서로의 존재이고 사랑이었던 거죠. 여기서는 우정보다는 로맨스에 가까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영화 생각했어요. 그 오우삼 감독 영화 뭐죠? 그 첫 장면에 심천에서 넘어오는 기차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등대고 앉아 있었는데 모르고 그게 뭐죠? 그게 천밀밀 아닌가요? 그게 천밀밀인가요? 네네네. 기차 장면이 있거든요. 네. 나 다른 영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글자인데 생각이 안 나. 미치겠네. 네, 여러분 저랑 똑같은 사람 있죠? 빨리 제목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세요. 자, 천밀밀 좋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영화도 유명한데 이 천밀밀이라는 노래가 등려군. 그쵸. 네. 덩리준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낯설죠. 우리한테는 등려군이죠. 누가 저울룬파라고 합니까? 다 주윤발이라고 하지. 네, 하여튼 등려군. 네.
이 줄거리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중국 본토에서 온 소군과 이호가 홍콩에서 만나는데요. 이제 돈을 벌러 온 거죠, 각각. 네. 이제 특히 이제 이호 같은 경우는 돈이 제일이다.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여기 홍콩에서 아파트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매일매일 정말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하고 있고요. 소군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 이제 약혼녀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야 하고 그 약혼녀를 홍콩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둘이 계속 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그리고 사랑에 빠진 뒤에도 결국 이어지지 못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한테 네. 이제 제발 좀 만나라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하는 네. 그런 영화죠. 근데 이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는 네. 개봉이 엄청 늦었어요. 2015년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의 배경이 1986년인데요. 이때 홍콩은 중국의 반환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감이 감돌던 시기였어요. 우리 이제 뭐 자본주의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맞아요. 뭐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지를 굉장히 많이 이탈하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이 감돌던 그때의 공기를 잘 담아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개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랬네요. 대륙 사람들은 홍콩으로 가고 싶어하고 홍콩 사람들은 딴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네.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이게 시대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홍콩이 망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이거 망할 거다. 뭐 여기 이제 뭐 아시아의 금융 허브 이거 없다 이제 뭐 집값 다 폭락하고 네. 뭐 그런 얘기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초반에는 갔을 때 누가 그 중국 표준어 보통화를 쓰면 홍콩 사람들이 약간 깔보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영화 안에서도 드러나죠. 그 막 못 알아듣고. 네. 근데 요새는 뭐 보통화 안 쓰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오히려 보통화를 더 배우고 많이들 쓰고 있고. 오히려 저기 원래 홍콩 사람들이. 네네. 아, 그렇지 않으면 뭐 상업 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 이 영화에서 그 등려군 노래는 어떤 요소로 활용되나요? 네, 이제 등려군이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낮은 라오덩, 덩샤오핑이 지배하고 밤은 샤오덩, 덩리진이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7, 80년대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일본 정말 엄청난 스타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활동 금지가 된 대만 출신의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 등려군의 노래가 울려 퍼질 정도로 국민 가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온 이 이호와 소군에게는 이 홍콩 토박이들하고는 구별되는 이 본토 출신들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 등려군의 노래만한 게 없었고 또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을 하죠.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둘 다 이제 등려군의 팬이었다라는 점이었고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이제 등려군 덕분이었고 이 두 사람이 모두 미국으로 이주하고 난 뒤에 소식이 끊겨서 이제 뭐 10여 년이 지났을 때도 등려군의 부고가 이제 이호의 발길을 붙잡으면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밀밀이라는 노래는 이 두 사람의 사랑 그 자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어떻게 보면 등려군이라는 가수가 이 두 사람을 연결지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가수가 이렇게 될까요?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이렇게, 네. 네. 그죠? 건축학개론에서는 기억의 습작이 그랬죠. 기억의 습작이 그랬죠. 네. 아니, 그건 심지어 보는 사람마저 묶어주니까. 네. 천밀밀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하나 골라주신다면? 저는 이호와 소군이 이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둘이 계속 우리는 친구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되고 소군은 약혼녀가 있다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함께 밤을 보내고 나서도 이호가 소군에게 동무라고 갑자기 불러요. 동무, 우리는 친구지? 이러니까 소군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sure 이렇게 영어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군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호한테 영어를 배우고 이호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홍콩 사람이다라는 이호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두 사람의 시간과 감정의 크기를 좀 나타내주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씬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글신도 그렇게 해석하니까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파얄 카파디아 감독의 영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진가신 감독의 영화 천밀밀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재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